싱가포르에서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미도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산 지 8년이 넘었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곳 싱가포르에 대해서 정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계기로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싱가포르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해외이기 때문에 뭔가 알듯 말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 가족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느낌의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유튜브들처럼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멋진 말은 제가 잘 못합니다. 이런 내용도 한자 한자 써서 연습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도 무언가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나 싱가포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공과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에 살면 당연히 나오는 게 전기세, 물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365일 더운 이 나라는 생각하시듯이 늘 에어컨을 켜게 되고 덕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없어서 나중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보지서를 확인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전기나 물 그런 공과금을 관리하는 곳은 SP 서비스라는 곳입니다. 구글에서 SP 서비스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SP 서비스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기록이 있어서 제일 위에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SP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텍스트로만 만들어진 그런 웹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정말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깔끔하게 바뀐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SP 서비스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저희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화면을 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실 화면에는 지금 전체적인 사용량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세지에 가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이 화면 지금 홈화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격월로 실제 검침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검침하는 달과 검침 안 하는 달을 있는데 검침 안 하는 달은 그 전달과 전전달을 예상해 가지고 그 달에 임의로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검침하고 그 다음 달은 갑자기 집을 많이 비웠다던가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로 사용량이 확 줄 텐데 확 준 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상치가 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실제로 검침을 할 때는 추세보다 많이 낮게 나오죠. 결국 2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100을 낼 때도 있는 거고 150하고 50 내는 거하고 결국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위쪽에 보면 미터 리딩이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실제로 저희가 미터를 읽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다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미터기가 있는 곳이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 가서 열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라서 그냥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터 읽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읽어도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달에 저희가 사용한 양은 빨간색인데 412kW입니다. 그리고 주변 평균은 479kW죠.
그리고 이번 달 평균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집은 242kW라는데 사실 굉장히 작은 집 빼놓고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전달해 보시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에피션시의 값이 가장 근접해 있었고 주변의 평균 값이 높았죠. 그리고 그 전달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막 크게 떨어졌다는 거는 이 전달 검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달에 실제로는 좀 더 낮게 나왔을 겁니다. 낮게 나왔는데 이 그 전전달을 보니까는 그 전달 추세가 약간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을 텐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냥 전달 예측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보시면은 11.3을 사용했고 주변에는 16.3 그리고 에피션시는 7.6입니다. 물 사용량은 빨래랑 가장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덥고 날이 좀 더워져서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일단 샤워를 많이 하게 되죠. 샤워를 하게 되고 빨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서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주변보다는 조금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기존에 저희는 한 7에서 9 정도로 사용했는데 너무 그때는 빨래를 안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빨래를 하다 보니까는 물 사용량이 한 10에서 11 정도로 거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편차가 있는 거고 이때 이렇게 확 떨어졌던 거는 저희가 집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렇게 떨어진 거였고 이 전달을 잘못 측정해 가지고 이날이 확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그리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은 그 찬기운 때문에 저희 가족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로도 사실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밖에 날씨가 뜨거워도 싱가포르 날씨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싱가포르의 습도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굉장히 습할 때 그런 느낌은 거의 적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습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늘에 들어가서 바람을 맞거나 이러면 그냥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집 바닥이 대부분 거의 집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데 그 대리석의 찬기온 때문에 밖의 온도보다 한 3도에서 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고 대리석 바닥에 누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찬기가 몸에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맨바닥에 눕는 것보다 뭘 깔고 누워야 될 정도로 이제 약간 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한 달에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지 목적으로 해서 한 번에서 2번 정도 그렇게 틀어주는 편입니다. 실제 공과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받아보는 공과금 내역서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실제 전기세의 추이와 물세의 추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번 달에 얼마 나왔다, 전달에 얼마 나왔다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검침한 날짜가 여기 나오죠. 8월 13일날 검침을 했네요. 8월 13일날 검침을 했고 이때 전기가 중간에 한번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0.22에서 0.23 0.015 센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기세라는 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이곳에서는 유가에 따라서 전기세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9 19나 17까지도 떨어졌다가 한 26까지도 올라갔다가 그때 유가가 한참 올랐을 때는 26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한 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요 정도를 유지하고 왔다. 거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 0.02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세는 예전에는 훨씬 더 복잡했는데 조금 지금 단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1.3에 대해서 물을 쓴 거를 13불이 돼 있고
네, 워터범피가 있는데 이게 오수 처리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많으면은 이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 정화조가 적어지면 이 비용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정화조가 3개가 있어서 이 비용이 항상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한 2년 전서부터 해서 값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오른 건데 30불 정도거나 31불 정도죠. 이 정도에서 전체 여기다 GST 세금이 붙어서 137불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자, 이렇게 싱가포르의 공과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뭔가 빠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가스가 빠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지어진 집들에는 가스가 들어가고 오래된 집들은 아직도 가스를 배달해서 주문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집은 가스를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P 서비스에 저희 가스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가스는 12.7kg짜리를 30불에서 35불 사이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한 2달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가스를 부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가스는 배달을 시키면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시켜도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가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싱가포르 공과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과금은 계좌 이체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계좌 이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납부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